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2일 오후 6시입니다.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의사들의 주장과 논리가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언론이 일방적으로 정부 편을 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의사들도 그 홍보 전략에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이 본격적으로 아마 의사들이 지금까지의 이 투쟁 전략이라든지 홍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아주 쉬운 말로 의사들의 주장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왜냐? 언론이 일방적으로 정부 편을 듭니다. 그러면 다른 통로를 마련해야 되죠. 이럴 때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민행동본부라는 단체가 신문에 의견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 의견 광고가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을 가차없이 드러냈습니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노무현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했던 그 기자 출신입니다. 이병환 씨가 자신의 책에서 노무현 정부가 연장되지 못하고, 즉 좌파 정권으로 연장되지 못한 것은 양갑 때문에 그래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갑 중에 한 사람은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이고 또 한 사람은 조갑제 갑자, 그래서 서정갑 조갑제 두 사람의 선전 홍보 전략에 무너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좌파 정권 시절이니까 우파의 보수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할 통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 통로를 어떻게 뚫었느냐 하면은 광고를 냈습니다. 주로 조선일보 같은 이 일간지에 사설면 밑에 광고를 내어서 그 광고를 통해서 국민들을 깨우치고 국민들을 흥분시키고 분노하게 만들고 거리로 나오도록 만들고 해서 비로소 보수 세력도 행동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이 정권 교체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하는 것은 제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의사들도 이런 걸 좀 참고를 해가지고 그 통로를 좀 만들어 보십시오. 홍보의 통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내용은 많지 않습니까? 의사와 의대생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머리를 써야 합니다. 머리를. 그리고 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결합이 되면은 그 선전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국민들을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좋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글을 바로 신문 광고를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 알려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 지난 18일 정부의사 총궐기 대회 때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의 연설문입니다. 대한의학회 연대한다, 솔리데리티, 연대사입니다. 연대의 연설이죠.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것은 아주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이 광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의학회 부회장 박형욱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락했는지요. 지난 2월 정부의 독단적 행정으로 초래된 의료 사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국민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랄 것입니다. 의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의 흉내만 낼 뿐 거짓말과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대 정원 관련 소송에서 정부의 거짓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2월 6일 정원 발표 직전 개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었고
꼼꼼한 계산도 없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등등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하면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속고 있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거짓말을 했다. 이게 바로 선전 전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적의 사령부를 폭격한다 하는 말은 모택동이가 자주 쓰는 말인데, 적은 아니지만은 이 문제를 일으킨 정부의 사령탑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여론이 바뀐다 이거죠.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정부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대 교육의 질 하락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더니 의대생 유급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F가 있어도 진급시키겠다고 합니다. 의대 교육을 망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과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상대방과 과연 대화가 가능합니까? 정부가 법을 적용하는 태도도 매우 폭력적입니다.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을 금지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월급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공의와 그 가족은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철회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사직 전공의들을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법전원 교수인 최인호 거점 국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상임회장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의대 정원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학내 민주주의와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권과 총장의 교무 통할권이 위헌적 방식으로 남용되고 있다. 바로 이런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는 거죠. 헌법 위반으로 보는 거죠.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야 대중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의학회 연대사 부회장 박형욱이라는 분은 상당한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의사들에게 법률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을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의 올바른 해결에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출생률은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2050년 무렵이면 젊은 세대의 건보료 부담은 2배가 됩니다. 여기에 급격한 의대 정원은 큰 국민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과 좌절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필수 의료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필수 의료 위기가 없습니다. 필수 의료에 충분한 수가를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의료 형사소송도 극히 적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는 일본 의료보험 수가의 3분의 1 내지 5분의 1에 해당하는 헐값입니다. 이런 초저수가 속에서 필수 의료가 유지되는 게 기적입니다. 바로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모자라지 않는데 이 필수 의료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 수가가 낮고 위험부담, 소송 위험부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의사수를 늘려서 이걸 해결하겠다는 이 윤석열과 보건복지부 장관, 이 사람들은 정신감정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학적인 이 지식이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박형욱 부회장
이분은 언어 감각도 참 좋은 분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 의사들이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며 필수 의료를 파괴합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 의료를 파괴합니다. 의료 개혁을 하겠다며 의학 교육을 파괴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밑바닥에서 지켜온 전공의들을 노예 취급합니다. 과연 이런 태도로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전공의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전공의들이 필수 의료에 헌신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더 이상의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기를 요청합니다. 급격한 의대 정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지금 물러서야 하는 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박해는 우리나라 의료의 파탄이 될 것입니다. 대한의학회는 그런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의학회는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한민국의 의료가 바로 설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이게 뺄 게 없습니까? 더할 것도 없습니다. 완벽한 문장입니다. 자,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이건 폭탄입니다. 진실의 폭탄입니다.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려면은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의사들이 뿌리든지 그 의사들이나 의원에 이런 걸 사놓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든지 아니면은 신문의 모든 광고란에 이걸 실어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총탄입니다. 총탄. 총탄은 누가 발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국의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광고를 릴레이로 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남이 잘 쓴 것도 자기 돈을 대줘가지고 그걸 여러 신문, 잡지, 매체에 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텔레비전 광고도 한번 내보는 게 어떻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행동본부가 잘 쓰는 말인데, 애국은 지갑과 손발로 됩니다. 마음으로 하는 애국은 그 애국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지갑을 열어야 되고 손발을 움직여야 된다. 그 충고를 좀 의사들에게 하고 싶군요. 감사합니다.